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영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에 대한 교육 목표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저희 일에 변화 관리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평생을 그것을 즐기면서 매달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부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성공을 위해 1년간 나의 일에 즐기기 위해서 변화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즐겨야 할 이유는 똑같이 출발하는데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내가 즐겨야 할 이유를 찾아 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서 있고 다른 사람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쟁력이 없다면 라이프 플랜도 없다. 또 자기 경영에 실패한 자도 신용불량자다. 경제적인 것만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자기 경영에 실패한 것도 한 사람도 신용불량자다. 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그래서 즐겨야 할 이유입니다. 그다음 5번째,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숨겨진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면 한 우물을 파라.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다. 당신은 서 있고 다른 사람 뛰고 있는 것에서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이 8가지가 제가 일을 즐겨야 할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성공의 씨앗은 반드시 내 속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성공의 씨앗을 찾아볼 텐데요. 성공의 씨앗은 이제 먼저 자기 점검부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갈고 닦을 나의 재능을 찾아서 제가 내 자신을 알아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중요했던 일이 뭔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올해는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제 자신을 알고 내 안에 리더십을 찾아서 또 내 자신의 역할과 또 리더십을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이상이 뭔지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할 텐데, 제가 하고 있는 업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자신을 끄집어내고 나의 성공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알아보고 나서 내한테 주어진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직시해보고 그 다음에 내 일의 의미를 좀 파악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 자신의 중요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도 최대한 발산을 하고 또 나만의 성공 자산을 또 마련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도 수립해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일탈도 해보면서 내가 1년간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해보면서 그 일에 미칠 수 있지 않겠나. 1년만 미쳐보자.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 매일 다른 행동을 해봄으로써 무엇을 즐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요일은 이제 월요일 만약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한번 찾아보고 또 막 되는 대로 한번 하루를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다 낭비해보고 또 하루 동안 단식도 해보고 또 성공 스토리도 읽어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엇을 즐길 것인가를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과 성구해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공부하면서 내가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회도 포착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우선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파격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정말 마지막 1초까지 정말 시간 관리 잘하는 거 그리고 일단 실패가 되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성패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1%의 희망이라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도 갖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변화도 즐기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승부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성리자처럼 늘 행동하는 거.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더 관심 있는 것은 몰입하는 거. 저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또 가졌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실패를 성공 자산으로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은 이제 3분의 1은 살았고 3분의 1이 나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더 멀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100년 인생이니까 그리고 일관적인 행동 원칙을 세워서 또 성공 모델을 찾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트 디즈니는 쥐 한 마리가 일으킨 기적이 있거든요. 만화를 팔기 위해서 신문사 문을 두드렸고 편집자들은 재능이 없다 하면서 외면했지만 한 목사가 이 분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 광고 전단지를 그려달라고 이제 청했는데 스튜디오가 없어서 교회 지가 울글거리는 그 창고에서 머물다가 그리기 시작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이게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월트 디즈니였는데 그는 자신을 믿었고 열심히 일했고 꿈을 꾸었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채플린에 대해서 제가 참 이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의 롤 모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분은 1889년 런던 출생이고 그 아버지는 다재다능한 그 보드빌 배우였어요. 술 때문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 또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머니 또한 유능한 뮤지컬 배우였는데 치명적인 목소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무대 인생을 접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린 시절에 빈민구호소를 전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역배우로 일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예명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5살 때 첫 무대에 섰고 13의 극단에 들어가 연기 경험을 쌓았으며 17세 때 영국 최고의 인기 희극 극단 단원이 되었죠. 헐렁한 바지와 몸에 꼭 끼는 재킷이라든지 작은 듯한 모자와 지팡이, 나비 넥타이와 또 낡고 해진 크다란 구두, 또 도톰한 굿소임은 우리가 쉽게 채플린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채플린은 감독, 제작, 배우, 또 시노리아 작가, 작곡가, 연주가로서 영화계 최초이자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채플린이 무명실 철공소에서 일할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일 때문에 이제 바빴던 사장이 그에게 빵을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야 사장은 그 채플린이 가져다 놓은 봉지를 열어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빵과 함께 식히지 않는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거든요. 사장이 채플린에게 와인을 사온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일이 끝나면 언제나 와인을 드시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와인이 떨어진 걸 알고 제가 둘 다 사왔다고 이렇게 채플린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채플린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사장은 일당도 올려줬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1977년 88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영화계에 몸담은 54년간 그 채플린이 참여한 영화는 모두 81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 또 베니스 영화제의 특별상을 수상했고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까지 받았죠. 그래서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다. 이렇게 찰리 채플린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채플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롤 모델로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을 지낸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원수를 친구로 만든 일화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이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 날리고 있었거든요. 링컨은 그에 비해서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스탠턴과 함께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탠턴은 너무나 불쾌한 마음을 가졌죠. 그따위 시골 변호사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애송이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흐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면서 이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말을 내고 불편한 말을 냈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외모를 가지고 흐름한 외모 또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해서 뭐 말하면서 고릴라 같은 동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했어요. 참모들은 링컨의 결정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악한 비방의 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스탠턴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링컨은 그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통령과 아까 지난날 이 스탠턴이 한 행동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는 아직도 당신을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를 그 사람에게 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요. 링컨은 참모들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답했죠.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남북 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했죠. 이제 스탠턴의 장점을 본 거죠. 그가 지금 악한 말을 내고 불평한 말을 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찾아서 이 남북정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중요한 자리에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계속 참모들은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이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링컨 대통령은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처럼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스탠턴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뒀을 때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일생은 정말 가족이 파산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주위의 은혜 낙선이 되고 사업에 또 다시 실패하고 약혼녀가 사망하고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고 또 하원으로 낙선되고 상원으로 낙선됐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1960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분이죠. 정말 크리스찬의 모델이 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를 모르는 인생 처칠,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대양에서도 싸우고 해안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이게 이제 그 처칠이 영국 명문대 오스포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7번 네버 기브업이라는 그 처칠의 말을 또 나이를 배나 관리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기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
베토벤에 대해서 제가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고 고전파 음악의 완성자이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음악가이고 4살 때 궁정 예배당에 오르갈 연주자로 임명이 될 정도로 정말 타고난 연주자죠. 음악가이고 17세에 빈에서 온 발트슈타인 백작의 추천으로 빈에서 하이든으로부터 음악을 배웠고 그렇지만 24세 때 병을 앓아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32세 때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청각장애인 되고 난 후에 작곡한 불의 명곡 교향곡 합창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망 롤랑은 프랑스 소설가 겸 이제 평론가인데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음악가의 베토벤의 생애를 모티브로 한 소설 장 크리스토프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는 이제 국제평화운동 및 반전운동에도 열렬히 참여하는 등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장 크리스토프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하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 이 크리스토프는 작곡가의 꿈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로 집이 어려서 피아노 레슨 등을 하며 겨우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의 평생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시련과 좌절을 겪게 되었고 또 연인 미나와의 첫사랑은 신분의 격차로 이별을 해야 했죠. 그 외에도 그는 수차례 사랑과 결별을 겪었으며 또 친구 오리비아의 우정과 이별을 겪으면서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폭동에 휘말렸을 때 자신 몸을 방어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죽어서 곡을 떠나 추운 스위스로 망명하는 등의 심한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겪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명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도 비로소 다시 음악을 창작하는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정을 어느 정도 되찾을 때 이미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늙은 뒤였죠. 그는 비록 자신은 사랑과 우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도 시련을 겪고 있는 애친구 오리비아의 아들과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 그라티아의 딸을 도와서 결혼을 성사시켜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교회 종소리와 라인가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죠. 어쨌든 베토벤은 독일의 작곡가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가혹한 삶의 무게를 허덕이며 상처받는 인간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또 일상적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폴레옹의 독재에 실망해서 이렇게 본인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영웅이라는 곡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포기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성과 순간 정신을 지키는 베토벤의 치열한 삶은 오늘날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훌륭한 지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개월 동안 쉬면서 다시 제 삶을 재점검하고 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 자신과의 어떤 제가 상상하면 현실이 되는 그렇게 꿈을 꾸고 드림컴 트루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딱딱하고 좀 그러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